이번 겨울 극장가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영화를 꼽자면 이 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뮤지컬을 바탕으로 아리아나 그란데와 신시아 에리보를 내세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혹시 뮤지컬 또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심지어 소설의 설정은 밝고 환상적인 뮤지컬과 달리 어둡고 진지한 주제를 중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소설과 뮤지컬 두 장르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원작 소설과 뮤지컬,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작품의 장르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고 연출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익은의 북스테이지의 호스트, 공연기획자 송익은입니다. 이번 달 제가 뉴스레터 주제로 선정한 책과 공연은 바로 오즈의 마법사의 서쪽마녀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 위키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이야기에 더욱 풍성한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에는 소설 위키드와 뮤지컬 위키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1막에 해당하는 영화 위키드를 시청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먼저 책 1권과 뮤지컬 1막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2막, 즉 하반기에 개봉할 위키드 파트 2에 대한 스포일러 내용은 따로 구분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우선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키드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 오즈의 마법사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악한 마녀로만 등장했던 서쪽 마녀가 사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 시골 마을에 사는 도로시가 어느 날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세계 오즈에 떨어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도로시의 집이 떨어진 곳에는 동쪽 마녀가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정의로운 마녀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직후 나타난 북쪽 마녀로부터 동쪽 마녀가 신고 있던 구두를 받아 신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즈의 성으로 가면서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나무꾼, 용기가 없는 사자를 만나 동행합니다. 도착한 성에서 오즈는 동쪽 마녀의 언니인 사악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로시는 양동이의 물을 끼얹어 서쪽 마녀를 쓰러뜨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오즈는 마법을 쓸 수 없는 데다가 자신과 똑같은 세계에서 열기구를 타고 넘어온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착한 마녀의 도움으로 도로시는 마법 구두의 힘으로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는 어렸을 때 책이나 만화, 영화를 통해 접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전개되는 동화와 달리 소설 위키드는 어두운 배경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치적 암투가 가득한 오즈시를 중심으로 말하는 동물들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마법과 종교의 갈등이 빈번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야기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초록색 피부를 가진 엘파바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이 초록 피부의 아기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의 서쪽 마녀입니다. 엘파바는 타고난 초록색 피부 때문에 따돌림을 받으며 자라다가 학교 CG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룸메이트가 된 인기 많은 소녀 글린다와 티격태격하다 결국 친해지게 되죠. 오즈의 세상은 말을 못하는 평범한 동물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이 사람과 섞여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동물들은 인간과 똑같이 직업도 갖고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었죠. 오즈의 마법사의 겁쟁이 사자도 이런 말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타고나길 약자의 입장이었던 엘파바는 말하는 동물들에 대한 권리 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염소 교수 딜라몬드의 조교일을 하며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점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던 엘파바와 글린다. 그러던 어느 날 딜라몬드 교수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고 그 모든 일의 원흉에 학교장 마담 모리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협조하라는 마담 모리블의 협박을 받은 엘파바와 글린다는 그 길로 에메랄드시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마법사 오즈 또한 마담 모리블과 한패였음이 밝혀집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오즈와 달리 위키드의 오즈는 정말 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글린다를 떠나보내며 엘파바는 오즈에 맞서는 게릴라 반란군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위키드 1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소설 위키드의 흥미로운 설정들, 제 뉴스레터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 오프닝, 중심 주제, 인물,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오즈의 마법사와 위키드는 같은 세계관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서쪽 마녀를 바라보는 관점. 둘째, 오즈라는 세계를 그리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위키드 스토리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지컬 위키드 또한 소설 위키드의 내용을 많이 각색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중심 주제와
뮤지컬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중심 주제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위키드는 엘파바라는 중심 인물을 통해 세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품이고,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라는 세계 안에 있는 엘파바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점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각 장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작품을 그려냈을까요? 지금부터는 소설, 뮤지컬, 영화가 위키드라는 작품을 각각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이 어떤 분위기의 작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은 대부분 오프닝 장면입니다. 그 작품에서 오프닝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따라 대략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위키드는 소설, 뮤지컬, 영화에서 각각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소설 위키드는 의외로 많이 어둡습니다. 엘파바의 탄생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임산부 멜리나는 엘파바의 엄마입니다. 마법을 숭배하는 폭도들, 어두운 숲길에서의 출산, 초록색 피부를 가진 아이의 탄생 등 엘파바를 중심으로 점점 어두운 분위기가 쌓여갑니다. 소설가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오프닝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엘파바에게 서사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동화에서는 사악한 마녀에 불과했던 엘파바에게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엘파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말레피센트, 크루엘라, 조커 등 빌런으로만 알려졌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각색한 작품들이 비슷한 전개를 사용합니다. 크루엘라 같은 경우 101마리 달마시안의 빌런 크루엘라를 패션을 사랑하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재해석했죠. 위키드처럼 악당이라고 알려진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소설 위키드와 달리 뮤지컬 위키드는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이야기 후반부에 엘파바가 죽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첫 장면에 배치합니다. 사악한 마녀가 죽었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때 사용된 음악이 바로 No One Wants the Wicked.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 굿 뉴스를 알리는 이 음악은 신나고 밝은 멜로디와 대비되는 변주되는 음악을 통해 어두운 속내가 있는 밝은 이야기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파바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며 사람들이 사악한 마녀라고 부르는 엘파바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줍니다. 영화 위키드는 이 장면을 더욱 극대화하여 표현합니다. 엘파바의 모자만 남은 황폐한 성의 모습과 꽃밭이 가득 펼쳐진 세계를 극대화해 판타지 세계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엘파바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과 상층물을 불태우는 장면을 통해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뮤지컬에서 전하고자 했던 의도를 더 풍성하게 극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첫 장면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소설, 뮤지컬, 영화는 다른 분위기와 매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설, 뮤지컬, 영화 위키드는 각자가 선택한 오프닝 분위기대로 끝까지 전개됩니다. 앞서 오프닝의 차이를 비교해봤으니 이번에는 중심 사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위키드라는 작품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따돌림을 당하는 엘파바와 새롭게 피어나는 우정, 말하는 동물들에 대한 차별과 이에 대항하는 엘파바, 에메랄드 성으로 가게 된 엘파바와 글린다, 오즈의 실체를 알게 되는 주인공들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소설 위키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개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비중과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작품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소설은 뮤지컬, 영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뮤지컬에서는 따돌림을 당해 학교 생활을 겉도는 엘파바의 모습을 What is this feeling? 이라는 노래를 통해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엘파바가 친구들을 사귀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댄스 파티에서 글린다가 준 모자로 망신을 당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은 글린다가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 또한 Dancing to Life 이라는 노래로 전개되고, 이후 글린다가 엘파바에게 인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 또한 노래로 표현이 되는데, 위키드의 대표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파퓰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노래를 통해 인물의 상황과 감정, 이야기 전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죠. 작품에서 어떤 연출 의도에 의해 음악 구성이 진행되었는지, 책에서는 어떤 대목에서 넘버가 사용되었는지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뮤지컬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더 극대화하여 표현합니다. 압도적인 수의 학생들과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댄스 파티 장면도 음악과 정적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엘파바의 감정선에 몰입하죠. 그리고 엘파바가 에메랄드시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배웅하는 장면을 통해 어느덧 그녀에게 많은 친구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뮤지컬과 영화에서 노래를 세 곡이나 할애하며 표현한 것과 달리 소설에서는 평이하게 진행됩니다.
겉돌며 학교 생활을 시작한 그녀에게 고향 친구인 보크가 다가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자신의 가식적인 친구들에게 환멸이 났던 글린다도 점점 엘파바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엘파바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댄스 파티처럼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말이죠. 글린다가 엘파바에게 모자를 선물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는 뮤지컬에서처럼 검정색의 구식 모자가 아니라 예쁘고 화려한 분홍색 모자인데요. 엘파바에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망신을 주려고 선물한 모자가 의외로 엘파바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중심 사건 중 하나인 염소 교수 딜라몬드에 대한 내용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뮤지컬에서 엘파바는 혐오 표현을 목격한 딜라몬드를 위로하며 그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동물 회담을 하는 딜라몬드를 만나 동물 세계의 위험을 인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래가 Something Bad. 이 노래 한 곡을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차별과 위험을 관객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엘파바는 그저 수업 때 꽃을 챙겨주거나 동물 인권에 조금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만 행동합니다. 그리고 딜라몬드 또한 오즈시에 잡혀가는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설 위키드에서 엘파바는 직접 딜라몬드 교수의 조교로 일하며 그의 자료들을 분석합니다. 마담 모리블 몰래 딜라몬드 교수의 자료들을 친구들과 연구하기도 하죠. 마담 모리블은 동물에 대한 은밀하고 차별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끝내 딜라몬드 교수를 암살합니다. 이유는 딜라몬드가 사람과 말하는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연구를 하며 성과를 보이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엘파바는 마담 모리블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에메랄드시로 가게 되는 사건도 흐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뮤지컬에서는 엘파바가 오즈의 공식적인 초대를 받아 글린다와 함께 에메랄드시로 가게 됩니다. 노래 One Short Day를 통해 에메랄드시가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곳에 매료되는 엘파바와 글린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오즈의 실체를 알게 되고, 엘파바는 마법서 그리머리를 훔쳐 마법을 써서 탈출합니다. 영화에서는 에메랄드시로 가는 기차를 구현해 더 환상적인 판타지를 보여주고, 노래 중간에 에메랄드시와 마법사 오즈의 역사를 알려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기존 뮤지컬에는 없는 영화에서만 추가된 편곡 부분인데, 이때 이를 알려주는 배우 두 명이 기존 뮤지컬에서 엘파바와 글린다 역을 한 이디나 멘젤과 크리스틴 체노워스입니다. 기존 뮤지컬 팬들을 위한 서비스이자 세계관을 더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엘파바와 글린다가 몰래 오즈의 성에 침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글린다는 에메랄드시의 외관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즈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오즈는 딱히 엘파바를 잡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마법서 그리머리 또한 1권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엘파바와 글린다는 무사히 성을 나와 충분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소설과 뮤지컬, 영화에서 중심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매체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야기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소설이 사회적 메시지에 집중했다면 뮤지컬과 영화는 인물의 감정선에 더 집중했죠. 이런 변화는 각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심 사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각 버전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에서 엘파바는 마법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묘사됩니다. 오죽하면 입학 첫날 동생의 휠체어를 폭주하게 만들어 학교의 모두를 놀라게 하죠. 엘파바는 에메랄드시와 마법사 오즈에 대한 동경 또한 가득한 인물인데, 마담 모리블에게 마법 수업 약속을 받고 오즈와 만날 날을 진심으로 꿈꾸며 기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이 바로 The Wizard and I. 엘파바는 나중에 오즈와 만나 자신의 초록색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색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즈의 성에서 그리머리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도 마법 문자들을 읽을 수 있는 재능을 보여주고, 원숭이들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게 하는 마법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빗자루를 타고 성을 탈출하는 비행 마법에 성공하게 되죠. 이때 연주되는 노래가 Defying Gravity, 뮤지컬 위키드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엘파바는 마법 실력이 뛰어난 마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엘파바의 마법적인 재능을 더욱 크게 표현하기 위해 입학식 날 동생의 휠체어뿐 아니라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하는 마법을 보여주고, 오즈의 성에서 탈출하는 장면에서는 성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녀의 마법적 재능을 더 크게 표현합니다. 성에서 떨어지는 도중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죠. 뮤지컬에는 없는 영화에서만 표현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엘파바는 충격적이게도 1년 내내 단 한 번의 마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책에서 엘파바가 마법을 쓰는 장면을 표현하지는 않죠.
이는 엘파바가 마법을 혐오하는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임과 동시에 과학을 공부하는 이과생에 가까운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뮤지컬에서 마법적 재능이 없다고 표현되는 글린다가 소설에서는 마법적 재능이 꽤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엘파바가 비행 마법에 성공하게 되는 것도 한참 이후에 등장하며 그마저도 멋있다기보다는 간신히 성공했다는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머리 또한 나중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녀는 이 그리머리로 특별한 마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각 버전에는 없는 특징적인 차이점들 궁금하시죠?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장르에 따른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시대적 배경까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설에서 엘파바가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 것은 매스컴에 의해 마녀로서 오해받는 엘파바를 그려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엘파바는 자신이 행한 일들보다는 다른 계략과 소문으로 인해 서쪽의 사악한 마녀로 불려집니다. 물론 뮤지컬에서도 매스컴과 가짜뉴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소설과 달리 엘파바를 마법적 능력이 뛰어난 마녀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로 그려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엘파바를 통해 전체적인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소설과 엘파바의 모습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뮤지컬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각색을 위해 삭제된 인물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엘파바의 동생인 네사로즈의 아버지, 그녀의 친부는 키워준 목사 아빠 펠릭스가 아닌 터틀하트라는 이름의 전혀 새로운 인물인데 뮤지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은 뮤지컬 공연 시간 안에 너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 네사로즈는 펠릭스의 친딸로 설정되죠. 마찬가지의 이유로 소설에서 언급되는 엘파바의 남동생 또한 뮤지컬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엘파바와 글린다를 돌봐주는 글린다의 유모 아마클러치 또한 뮤지컬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유모의 사고와 죽음으로 인해 글린다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데 글린다가 마법적 재능이 별로 없는 것처럼 각색된 뮤지컬에서는 이 내용 또한 삭제됩니다. 엘파바의 아빠 또한 설정이 변경되는데 땅의 지주처럼 표현되었던 뮤지컬에서와 달리 소설에서 엘파바의 아빠 펠릭스는 목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마법을 무척 혐오하며 엘파바와 동생 네사로즈도 이 영향을 꽤 받습니다. 또한 엘파바를 영화에서처럼 과하게 차별한다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정리해보면 소설에서 엘파바를 과학도이자 사회운동가로 표현했다면 뮤지컬에서는 강력한 마법사로서 표현했습니다. 영화는 여기에 더해 현대적인 감성을 불어넣었죠. 소설이 뮤지컬로 바뀌면서 인물 설정이 많이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긴 웹소설을 2시간짜리 드라마로 만들 때처럼 뭔가는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파바를 조명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수정했죠. 이처럼 각 장르는 시대와 매체의 특성에 맞춰 캐릭터를 재해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의 관계 또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뮤지컬 위키드 2막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변화는 결국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이제 각 버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드는 비정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며 사회를 비판하고 소문이 어떻게 대중들을 속이는지와 약자로 대표되는 엘파바를 통해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뮤지컬, 영화는 이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달랐죠. 소설은 세계를 보여주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작가가 비판하는 세계와 독자인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비교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엘파바를 통해 세계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정의하는 악은 소문에 불과한 것 아닐까? 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생각을 던져주기 위해 엘파바 또한 마냥 착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엘파바를 보여주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 많은 메시지를 다 전달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약자로 대표되는 엘파바의 서사를 강화시킴으로써 매스컴에 의해 오해받는 엘파바에게 관객들이 동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녀의 모습과 결단들, 자신감 넘치는 선택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영화는 뮤지컬의 선택을 지지하고 더 강화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현실 무대라는 한계가 있던 뮤지컬과 달리 CG와 압도적인 스케일, 카메라 기술을 통해 환상의 세계 그 자체를 구현해냈죠. 이 세계를 통해 관객들은 엘파바에게 몰입함과 동시에 이 세계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어떤 장르든 기존에 있던 작품을 각색하는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이 작품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소설 위키드 또한 모티브가 된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하면서 서쪽의 사악한 마녀라는 하나의 인물을 선택하여 집중했습니다. 이 인물의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 정작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도로시 이야기는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 또한 성공적인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혹시 각색된 작품을 볼 예정이 있으시다면 혹은 재밌게 보셨다면 그 작품의 원작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색된 작품과 비슷한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도 있는 꽤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작품 위키드는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얼마나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대에 따라 메시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설만 읽거나 각색된 작품만 본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재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혹시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혹은 볼 예정이시라면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만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두 장르를 체험해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키드의 어떤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이런 흥미로운 작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굴럽에서는 공연 기획자인 제가 매달 무대에 오른 뮤지컬이나 연극들 중 원작이 있는 작품 한 권을 선정하여 공연과 소설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은 저만의 시선을 담은 분석글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한국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팬텀의 원작 소설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연극 리처드 3세,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매달 새로운 작품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고, 현재 공연되는 작품들의 원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공연과 원작 소설의 차이와 작품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내어 공연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특별한 분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에 목마른 분들까지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깊이를 더해줄 특별한 이야기들을 매달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작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